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이론을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미 만세력 어플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주팔자를 들여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우리 사주팔자를 표시하는 형식은 아래 모양대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8글자로 우리 인생을 읽어야 하는데 왜 저런 형식으로만 나올까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진 않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더라도 해석만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의 형식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글자를 적는 테이블이나 형식이 아니란 거예요. 사주 공부를 하실 때 글자에 파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리학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의, 관계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느라고 글자들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주팔자의 공간성, 시간성 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그려진 사주의 형식이 가지는 철학이나 의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젓가락질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저도 아직은 멀었지만 이 큰 토대가 되는 공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론 그리고 사주팔자의 형식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각 위치에 적혀진 글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둘째는 모든 글자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 겨우 8글자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면 각 위치별 글자가 담아야 될 의미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선조분들께서 공이론이라는 철학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각 위치별로 시간, 공간, 인간 관계 등을 설정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올해 좌우충인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어보십니다. 만약 궁이론을 공부하셨다면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궁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 보던 사주팔자 형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년월 일시에 따라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윗줄은 천간, 아랫줄은 지지입니다. 그리고 각 년월 일시에 간지를 묶어서 년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죠. 참고로 주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위치별로 윗줄은 각 주에 간을 붙여서 년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부르고 아랫줄은 각 주에 지를 붙여서 년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그러면 이제 시간, 공간,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봐볼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야 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려면 조상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라도 없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의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나의 사주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되었던 간에 조상님은 예전에 태어나셨을 것이고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태어나셨을 것이고 자식은 나보다 뒤에 태어날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칙 같은 상식인 거잖아요. 그러니 상식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아무래도 천간은 양, 지지는 음이라고 본다면 윗줄은 남자, 아랫줄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존 여비 같은 관념을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전 시대의 사회상에 매몰되어서 가지게 된 예전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월주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만 써 놓았는데 여기에는 형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드러난 글자는 내 인생에서 그 글자가 큰 영향을 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무조건 독자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 부분에 같은 철학을 부여하면 윗줄은 아들, 아랫줄은 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반씩을 합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 사주의 모양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냥 자녀로 표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간성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이미 인간관계를 적을 때도 시간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시간성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세상은 숫자가 발달하다 보니 시간성을 부여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10년인지 15년인지 뚜렷한 수치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주 명리학이 만들어졌을 당시 인간의 수명은 어땠을까요? 한 40년 정도 살면 아이고 올해도 살았네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상과 시관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 시대의 명리학을 그대로 현대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성으로 돌아온다면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20년 정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주는 나의 뿌리가 되는 시절, 즉 소년 시절로서 1살에서 20살 정도로 적용합니다. 월주는 싹이 되는 시절, 즉 청년 시절로서 20살에서 40살 정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업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월주가 그 사람의 직업 형태를 분석하는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일주는 꽃이 되는 시절, 즉 중년 시절로서 40살에서 60살 정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부모의 품을 떠나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모습, 형태를 보는 중요한 위치가 되고 또 중년에 접어들면서 직업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시주는 열매가 되는 시절, 즉 노년 시절로서 60살에서 80살 정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의 성취 여부를 본다거나 경제 활동을 한다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자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유년일 때는 년주만 작용하고 중년일 때는 월주만 작용하는 시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성격을 가졌나요? 아니죠. 어린이집에 가보면 어린아기들인데도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궁이론을 파악해야 할까요? 이것에서 궁이론의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배우게 될 십신, 즉 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계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궁이론이 제일 기초가 되는 밑 바탕입니다. 그러니 궁이론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쨌든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으로 받은 기운이 어쨌든 모두 작용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년은 365일의 크기이고 월은 30일의 크기, 일은 24시간의 크기, 시는 2시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작용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용력이 대략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비롯한 모든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지 디지털이 아니었으니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요. 그래서 유년에는 모든 기운 중에서 연주가 제일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청년기에는 월주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 되겠죠. 다만 모든 글자들이 해당되는 시기에 고유의 세기만큼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인간관계와 시간성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죠. 내가 어렸을 때, 즉 연주의 시기에는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웃 어른들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선 연주는 조부모님이나 조상님의 관습, 전통 또는 유전되는 기질을 우리 DNA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에는 그런 물려받은 것의 속성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적으로 본다면 과거 대가족의 시기에는 조부모님의 영향이 강했겠지만 요즘 같은 핵가족 시기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니 연주는 내 생각과 환경을 나타낼 것이고 이때 월주, 부모님과 나의 관계성을 같이 보면 더 확실한 유년의 양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월주, 청년의 시기에는 대학 생활을 거쳐서 무엇을 할까요? 사람은
어찌 되었든 간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주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 형태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직업 형태 분석에서 월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물려받은 기질 또는 어렸을 때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년주와 월주를 가지고 청년 시기의 직업 형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업도 있으니 결혼해 볼까요? 일가는 나라고 했으니 일지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일지의 형태를 보고 배우자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중년 이후에 어떤 직업 형태를 가지게 될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나의 노년 생활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나의 성취물이 어떤가를 볼 수 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업을 유지한다면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도 분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성격, 직업 환경, 건강, 그리고 부모님 사이의 관계 등을 분석하려면 부모궁인 월주를 보아야 될 겁니다.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대부분 부모궁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더 부여해 보자면 나를 기준으로 분석했던 방법을 어느 정도 부모궁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조부모님이나 자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주로는 조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청년 시절의 직업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월주는 중년 시절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주는 부모님의 자식인 나와 나의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봤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부모님의 노년 생활 또는 성취물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잘 맞을 것이냐? 우선 인간 관계만 봐도 일주에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굳이 부모님의 사주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주와 일주를 가지고는 부모님과 나,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손자, 손녀인데 아무래도 예전 같았으면 이때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주 또한 부모님과 손자, 손녀들의 관계 정도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불효자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유산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는 궁이론입니다. 이것은 나와 살아가야 할 배우자의 모습을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지 배우자의 삶을 맞추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내가 같이 살아가야 할 배우자가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좋은지, 나와 배우자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부모님과 배우자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 정도를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사주의 배우자는 선생님처럼 조용히 있어야 하는 모습인데 실제 결혼한 배우자는 사업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내 사주에서의 배우자의 모습, 부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박청화 선생님 책을 보면 일지의 배우자복이 좋지 않더라도 그 부운, 형태를 맞추어 주니까 어찌됐든 오래 붙어서 살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보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녀에게도 어쨌든 부모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시주를 보면 어떤 성향, 어떤 직업 환경을 가진 자녀가 나올 것이다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십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일주나 월주에서 자녀의 모습을 조금 더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주가 자녀를 보는 데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처음 말씀드릴 때 궁의로는 시간, 공간, 인간관계 등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선 인간관계 중에 성격적인 부분을 잠깐 짚어보자면 년주와 월주는 그 사람의 대외적인 성격을, 일주와 시주는 그 사람의 대내적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100% 나눌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면 공간적인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년주는 집터나 토대로서 오랫동안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월주는 기둥, 뒤뜰이며 일주는 집, 주방으로 살면서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주는 담장, 앞뜰로서 어떻게 되면 내 집의 마스코트가 됩니다. 내 집안이 개판이든 깨끗하든 상관없이 자식이 잘났거나 내 노년의 성취가 좋다면 우리 집 대문만 쳐다보는 입장에서 남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엄청 부자던데 사주가 참 좋죠?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는데 그 부자라는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가정생활이 엉망이어도 부자이고 싶다는 사람들 100%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큰 사회 구성을 본다면 년주는 조국, 월주는 사회, 일주는 가정, 년주는 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구성으로 본다면 년주는 사회, 월주는 직장, 일주는 가정, 년주는 사적 공간으로서 나의 투자나 취미 활동 또는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으로 본다면 년주는 사장, 월주는 중간 관리자, 일주는 나, 시주는 아랫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좀 더 작은 사회 구성으로 본다면 년주는 동네, 월주는 옆집, 일주는 우리 집, 시주는 집 앞의 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본다면 년주는 머리, 월주는 어깨나 팔, 일주는 몸통, 시주는 다리나 생식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의 사람은
년주로 갑, 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년주는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선조 또는 조부모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간이 갑이니까 선조나 조부모님께서 새롭게 이룩하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갑은 새로 뚫고 올라오는 새싹 같은 기운이니까 가문을 재건하는 것,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갑의 속성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인 지지를 볼까요? 지지는 자이니까 어두운 때이므로 철학, 종교, 교육 등의 정신활동에 치중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씨앗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또 자는 환경적으로는 밤이나 지하, 음지 또는 해외, 지방, 섬, 항구 등을 나타내니까 이런 속성을 활용하셨다면 유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음양을 활용해보면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니까 어떤 꿈이나 정신은 갑을 하기 위해서 활발한데 환경이나 행동은 자이니까 느리고 움츠려 있다는 것이겠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노력에 비해 성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유추도 가능합니다. 또 연주는 나의 유년 시절이니까 나도 선조의 기운을 받아서 새롭게 이룩하려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갑이니까 창의력은 좋은데 끈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지지는 자이니까 어두움으로 철학, 종교, 교육 등 정신활동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어두운 때이므로 외교 활동보다는 가족, 친지와의 왕래가 잦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있다는 것은 친구를 사귀더라도 두루두루 사귀기보다는 친한 친구들과만 어울리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시기에 자아라는 어둡고 추운 시기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위축된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양, 천간, 지지, 그리고 궁미론을 배웠기 때문에 각 글자들 간의 관계성까지는 대입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문제 없습니다. 주역이든 사주 명리든 고정된 정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궁이론까지 공부하셨다면 이제 본인의 사주를 펴놓으시고 저처럼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한데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궁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